오늘은 Add Anchor Point Tool 그리고 Delete Anchor Point Tool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Anchor Point Tool은 점을 추가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Delete Anchor Point Tool은 점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합니다. 점을 하나 찍고요. 또 점을 찍고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찍은 점에 가면은 고정점이라고 이런 고정점이 하나 생기죠. 그리고 펜 뒤쪽에 보면은 동그랗게 원행이 하나 생겨져 있죠. 이 원행이 생겨져 있다는 것은 마무리한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패스가 따라다니는 선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패스 상단에 중간쯤 되는 지점에 패스에 정확하게 펜 툴을 올려놓으면 더하기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d Anchor Point Tool입니다. 여기다가 점을 하나 추가해서 도형을 변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점이 하나 패스 위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방금 찍은 이 고정점에 가서요.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도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뗍니다. 손을 떼면은 이렇게 도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각진 이 고정점에 가면은 펜 뒤쪽에 보면은 이 빼기 버튼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Delete Anchor Point 툴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고정점이 없어지면서 다시 처음으로 복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Add Anchor Point 툴과 Delete Anchor Point 툴을 사용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도형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빈 곳에 와서 클릭을 하면은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도형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스 상단에 선 위에 중간쯤 되는 지점에 정확하게 펜 툴을 올리면 펜 뒤쪽에 더하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말했던 Add Anchor Point 툴입니다. 선 위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패스 위에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금 찍은 이 점에 가면 고정점이라고 나타나죠. 이때 밑으로 이렇게 당기면 도형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형시키려고 하면은 다시 펜 툴을 선택합니다. 각진 이 고정점 포인트를 포인트 위에 올리면 펜 뒤쪽에 빼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점이 없어지면서 수평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빈 곳에서 클릭하면 완성이 됩니다. 도형을 변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도형을 복제해서 그리고 이동시키는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이 전체를 선택합니다. 면에 색깔이 없는 것이죠. 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제하거나 할 때에는 이 선에 가야 됩니다. 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에 가보면 이렇게 선택 도구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옆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똑같은 도형이 복제가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의 손을 먼저 떼고요. 키보드에 있는 Alt 키에서 손을 뗍니다. 한 개 더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Alt 키를 먼저 누릅니다. 그리고 선에 갑니다. 해서 선에 가면은 이렇게 선택 도구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마우스를 꾹 누르고 옆으로 이동해 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똑같은 도형이 하나 복제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에 손을 먼저 뗍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Alt키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서 이쪽을 선택을 하나 했어요. 밑에 쪽에도 도형을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키를 먼저 누르고요. 해서 선에 가서 선택 도구가 두 개가 겹칠 때 마우스 클릭을 해서 계속 밑으로 당기면은 복제가 됩니다. 이때 마우스 손을 먼저 떼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Alt에 있는 손도 뗍니다. 옆에 두 개를 더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Alt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해서 선에 가서 선택 도구 두 개가 겹칠 때 이렇게 당기시면은 복제가 됩니다. 다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해서 선에 가서 화살표가 두 개가 겹칠 때 옆으로 당기면 똑같은 도형들이 복제가 됩니다. 빈 곳에서 클릭을 하면은 해제가 됩니다. 지금은 선택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도형들을 각각 변형을 시켜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 도형을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펜 툴을 선택합니다. 해서선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 가면은 더하기 나타날 때 클릭을 합니다. 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이 고정점에 가서요 밑으로 당깁니다. 당기면은 도형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 곳을 클릭하면은 해제가 됩니다. 여기에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더라도 빈 곳에서 클릭을 하면은 해제가 됩니다. 다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고요 이 도형을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각형 안에 이렇게 동그란 점 4개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 점을 이렇게 당기면은 옆에 있는 각진 모서리가 둥글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손을 뗍니다. 이렇게 되면은 타원형의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하면은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이 도형을 전체를 선택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요. 해서 중간쯤 되는 지점에 가서 펜 뒤쪽에 더하기 나타나면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고요. 이 고정점에 가서 밑으로 당깁니다. 도형이 변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그란 점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직접 선택 툴로 이 동그란 점에 가면은 직접 선택 툴 뒤쪽에 보면은 곡선 형태로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동그란 점을 위쪽으로 약간 올리면은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뗍니다. 완전히 각진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모양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진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변형시켜 봤습니다. 또 이 부분도 이렇게 전체를 선택합니다. 직접 선택 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선택 도구로서 선택한 것처럼 같은 모양으로 변합니다. 선택 도구로 선택한 다음에 펜 툴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서 선 중간쯤 되는 곳에 가면은 펜 뒤쪽에 보면은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 있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Add Anchor Point 툴이죠. 해서 선 위에 클릭합니다. 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고정점에 가서요 밑으로 당깁니다. 당긴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을 뗍니다. 빈 곳에서 클릭을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직접 선택 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합니다. 도형 안에 있는 이 동그란 점 형태에 가서 밑으로 약간 당깁니다. 밑으로 약간 당겨서 손을 뗍니다. 그런 상태에서 빈 곳에서 클릭을 해서 해제를 시킵니다. 여기에 전부 다 각져 있던 이런 부분들이 동그랗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도형에서 지금 이렇게도 변하고 이렇게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펜 툴을 선택합니다. 해서 선 중간쯤 가서 펜 뒤쪽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날 때 클릭합니다. 선 위에 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이 고정점에서 위쪽으로 좀 당겨줍니다. 자, 이러면 또 다른 형태의 도형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빈 곳에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도형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형 안에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형들은 선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색을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이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색상 도구에서 지금 선만 되어 있죠. 면색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면색되어 있는 7이 도형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올립니다. 이때 보면은 색상이라고 되어 있죠. 옆에는 보면은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색상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색상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분, 실 도구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 도구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빠르게 두 번 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여기 색상 바에서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컬러 피커 창에서 넓은 색상 피커 창에서 드래그 해가면서 색상을 마음에 들게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위쪽에 이 색상이 지금 내가 선택한 색상입니다. 이 색상을 보고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러면은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도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니까 면색이 없는 도형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색상이 안 들어간 도형입니다. 이때는 밑에 있는 이 색상을 클릭해 줍니다. 일단은 이 색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 바에서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원하는 색을 색상 피커 창에서 드래그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색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빈 곳에서 해제를 시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 툴로 전체를 선택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색상이 안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밑에 있는 색상 요 도구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단 색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 바에서 원하는 색상을 찾습니다. 찾고 넓은 컬러 피커 창에서 드래그 하면서 색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색상이 들어갑니다.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시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 도구로서 선택을 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면색이 안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여기 밑에 보면은 색상이라고 뜨는 이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앞에 있었던 색상이 여기에 입혀지게 됩니다. 앞에 사용했던 색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때 이 색상 도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색상 바에서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넓은 컬러 피커 창에서 드래그 해가면서 색상을 찾습니다. 색상이 맞으면 확인을 누릅니다. 이러면 색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색상이 들어있지 않는 면이 있는 도형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앞에 썼던 색상을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색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시킵니다. 다시 이 도형을 선택합니다.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안쪽에 면색은 안 들어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색상 도구를 클릭합니다. 일단 이 색이 먼저 입혀집니다. 앞에 썼던 색깔이죠.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준 상태에서 색상 도구를 더블 클릭합니다. 빠르게 두 번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색상 바에서 먼저 선택합니다. 넓은 컬러 피커 창에서 드래그를 하면서 색상을 찾습니다. 이 색상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색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저장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랗게 물들어 있는 이곳에다가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서 위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파일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이 버전의 옆에는 일러스트레이터 CC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업했던 이 파일과 보안이 되는지 그것을 여기서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있는 어떤 버전하고부터 보안이 된다. 그런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ES6으로 하면 이렇게 전고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보내게 되면은 이 파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버전을 내려가게끔 해서 보안을 시키면은 오히려 보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CC부터 하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저장이 됐습니다.